네, 은일원 섹터 장은희입니다. 우리 양시장 1% 넘게 강한 슈팅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 테마가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테마일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 발전 배경과 이렇게 요즘 급격하게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생성형 AI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계산 능력이 필요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컴퓨터로는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 컴퓨터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직접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HBM 8단, 12단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100단까지 무한히 쌓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물리적 한계뿐만이 아니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 역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빠르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첨단 기술이 요즘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듯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 추이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연평균 17% 이상씩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결국 2029년에는 164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색 같은 경우에는 AI발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중 역시도 전체 비중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력 수요 역시도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무한히 늘릴 수도 없고요. 커져가는 이 전력 수요를 다 충당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 해결법으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전력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이 공식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해결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장 어떻게 커지고 있을까? 연평균 30.9%씩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124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란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의미를 하고요. 이 주황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데 이 순서인 이유는 양자 컴퓨터 발전 단계 순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순서이기 때문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 1등은 누구일까? 당연 미국이었습니다. 과기부 자료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미국을 만약에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2등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점으로 책정이 됐고요. 독일이 3위를 차지하면서 28.6점을 받게 됐고 일본 4위입니다. 24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위를 기록하면서 겨우 2.3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2023년 양자 컴퓨터 기술 원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자료처럼 우리는 투자 금액, 기술 수준, 산업 규모 측에서 타국 대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2023년 양자 기술 예산 95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해서 10%도 채 되지 않는 투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요 2035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기술력 8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목표를 정부에서 밝히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슈 체크도 한번 해봐야겠죠. 중국발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양자 기술 선점을 해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흔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의 60개 대학교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을 하고요. 막대한 돈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과거 한번 살펴봤더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투자 금액 무려 15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또 향후 5년간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투자 금액 또다시 1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따졌을 때 약 22조 원 이상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투자 금액이 38억 달러였던 것을 비교하면 4배가량이다 높은 수치라는 것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CES 2025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주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에서 리게틱 컴퓨팅이라는 종목이 31%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퀀텀 컴퓨팅 역시도 13% 이상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풍 그대로 이어받게 되면서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윈플러스, 한국 첨단 소재, 그리고 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12월 18일, 19일, 27일 모두 다 상한가를 터치한 이력이 있었는데 오늘 또 상한가 터치가 나온 것이죠. 한 달간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250% 가깝게 강한 슈팅 나왔다는 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야기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미국의 IRA상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나로 따졌을 때 1,000만 원가량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차 5종이 포함이 되는데 살펴봤더니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리고 기아차의 EV6와 EV9, 그리고 제네시스의 GV70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모델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IRA 혜택 대상 리스트 한번 살펴봤더니 총 10개 브랜드의 25개 차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25개 차종 중에서 10개 차종 테슬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죠. 참고로 10개 차종 내에서 사이버 트럭이 포함됐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가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해 있는 공장인데 실제로 이 공장에 현대차 그룹이 무려 11조 원 이상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 선제적으로 미국 생산 거점을 잘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그야말로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혹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 괜찮다고 합니다. 일각에 따르면 보조금 폐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IRA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최초이기 때문이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있었다가 없어졌다 한들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받게 되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각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보조금을 취득하게 된다면 미국 내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대수 한번 살펴봤더니 2024년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11만 2천 대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20% 이상 강한 슈팅이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제였죠. 어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개편안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최대 58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보조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에코프로머티 장중한때 16% 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4% 넘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강한 슈팅이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테마 탑3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신재생 에너지와 ESS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증시에서 간밤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미국의 썰론 10% 넘게 올랐고요. 솔라이치 역시도 8% 넘게 슈팅, 버스솔라 역시도 5% 넘는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ESS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테슬라 4분기 ESS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11기가와트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4년 총 ESS 판매량이 전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한화솔루션과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요. ESS 관련해서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감염병입니다.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2016년 이후 국내 독감이 최대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감염병 관련 종목들의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메가 ECS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25% 가까운 상승세가 보이긴 했습니다만 두 종목 모두 다 음봉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통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연초에 통상적으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LGU 플러스 이하 두 개의 종목들 나란히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차세대 서비스 상용화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5G 어드밴스를 또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 종목들 연초부터 부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꺼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1% 안팎의 상승세 그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